자, 강주혁입니다. 오늘 시장은 양대 시장 모두 일단 강세로 마무리가 되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빨갛게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오늘부터가 시장은 1차적으로 긴장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장이 하락할 때 하락한다라는 얘기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제대로 보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지금 시장은 상승 추세는 아닙니다. 아직은 지금 박스로 보는 부분은 사실은 좀 기대고요. 사실은 지금은 하락 내에 주가가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시장이 상승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저항권 안에 진입을 이제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은 저항권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일단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한 1025포인트까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1023포인트 언저리가 강한 저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23포인트가 일단은 1023포인트 정도가 되는 걸로 보이는데 1023포인트가 돌파 안착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면 그 다음에는 일단 이전 고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이전 고점까지 만약에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시장은 일단은 박스권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는 시장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시장의 1차적인 저항권에 진입을 하는 그러한 시기니만큼 일단은 조금은 시장 흐름에 신경을 조금 더 쓰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두시고요. 두 번째, 거래소 시장 흐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하고 조금 다르게 거래소는 아직까지 추세를 완전히 오늘 뭐 종가에 넘어섰다 이렇게도 봐줄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자, 하지만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흐름 자체는 여전히 하락을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락 추세 내에서의 기술적 반등이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은 그래서 하락 추세 내에서의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고 역시 마찬가지 오르기 시작하면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는 저항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피 시장도 저항권 안에서 시장이 그냥 강세로 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이번 추세에 부딪혀서 깨지면 일정 부분은 현금이 필요한 시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보실 때 지금이 이제 2021년도 하반기 이제 위드 코로나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수익 내기가 그다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다른 일부 증권사에서도 역시 뭐 대세 상승장이 온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상황 자체는 그다지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최근에 자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자산보다는 자원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석탄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NG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석탄 가격이 상승을 하고 LNG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것은 전기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 자체가 높아진다는 뜻이 되고요. 전기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나 중국처럼 전기의 요금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닌 민간에서 관리하는 나라들, 소위 말해서 유럽이라든지 하는 선진국의 나라들은 전기요금 부분이 굉장히 급등할 가능성이 높죠. 일부 국가들은 이미 올라 있는 상태인데요. 이 부분 자체가 일정 부분이 지속이 되면 당연히 기업들은 기업 이익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품을 생산하는 부분의 원가에서 전기는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이죠. 공장을 돌릴 때는 전기가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고요. 거기에 유가도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만들어진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물류비 자체가 굉장히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제품을 생산하고도 남는 게 거의 없을 수가 있고요. 그 얘기 자체는 물건값에서도 인플레이션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물건값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은 살 물건 자체를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일단 높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지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의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는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생기는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상밖에 없죠. 최근에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온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1970년부터 시작해서 1980년 사이에 우리 전 세계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뭐 슬로우플레이션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는 경기 침체입니다.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을 하고 있는데 물가가 오르는 이러한 부분을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성장을 하는 건 아니죠. 성장이 둔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 손 치더라도 예전에 그 자산 가격이 오르는 이 부분 자체를 막았던 분이 폴 볼커라는 사람이 일단 막았습니다. 연준 의장이죠. 그때 미국이 금리를 얼마까지 올렸냐 하면 20%까지 올렸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20%까지 올리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서 탈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의 물가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런 석탄 가격이라든지 석유 가격이 오른다고 이쪽에 투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연준이 어떤 행동에 나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만약에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이 일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계는 어떻게 되죠? 가계가 소비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일단 금융 쪽에서 이자 비용으로 내야 되는 부분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비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조금이 아니고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소비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면서 경기가 조금 더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 자체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이 보는 시나리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예전에 시장이 오를 때 사다 놓고 그냥 홀딩하고 사다 놓고 홀딩하면 뭐 삼성전자로 20%를 먹었네 뭐로 30%를 먹었네 라고 하는 시장하고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상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하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요번에 지금 그어들여 놓은 요 추세선을 일단은 돌파를 해내는 모습을 일단은 보여줘야 여기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그나마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은 박스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다. 아직까지는 시장이 박스다라고 얘기하기는 약간 좀 시기상조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단 보면은 지금 코스닥 시장이 됐던 코스피 시장이 되었던 양대 시장 자체는 둘 다 일단은 저항권에 진입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참고해 두시고요. 제가 오늘은 지금 밤 늦게 지금 녹화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시작을 했습니다. 나스닥하고 다우 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나스닥하고 다우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시장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부분을 일단은 좀 보면서 얘기를 하면 보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다우가 지금 100포인트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이 145포인트 정도 일단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96% 정도 일단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야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가고 있어. 미국 시장이 아주 좋아.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좋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미국에서는 지금 테이퍼링은 일단은 가셔야되고 테이퍼링 강도 자체도 조금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죠. 테이퍼링이 가셔야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이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면 자금은 기본적으로 이머징 마켓에서 선진국 시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머징 마켓의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중국, 인도, 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나라? 이머징 마켓입니다. MSCI가 가장 많은 펀드들이 추종하는 지수인데요. 그 MSCI 지수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라 이머징입니다. 미국은 선진국이죠.
아까 말씀을 해드릴 때 일단은 금융이 약간 좀 긴축이었던 모습을, 긴축이 아니라 양쪽 완화를 축소하고 양쪽 완화를 축소하는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긴축으로 가는 모습이 보이면 자금이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선진국에서 이머징 마켓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자금이 이동을 하면 당연히 미국 시장은 좋아져도 한국 시장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시장 자체는 미국하고 한국이 커플링이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디커플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대로 보고 한국은 한국대로 보는 시각 자체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내일부터의 시장 굉장히 중요해요. 내일부터의 시장은 우리 시장이 최소한 미국처럼 뭐 강세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시장이 최소한 박스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내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결정되는 그러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 여러분들도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성공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포지션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외국인 포지션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외국인들은 일단은 그다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흐름 한번 보면은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해주면서 일단 마무리가 된 모습이에요. 그렇죠? 지금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 73억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일단 끝이 났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1399억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일단 끝이 났습니다. 양대 시장 둘 다 일단 매수하면서 일단 끝이 났는데 조금 애매한 것은 뭐가 애매하냐면 선물은 또 많이 팔았어요. 그렇죠? 선물은 또 좀 파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3,819계약 정도 일단은 팔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콜옵션을 매도를 했어요. 이번 화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외국인들의 오늘 포지션을 일단은 보면 약간 좀 애매한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일단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시장은 상방으로 보고 있네 이렇게 될 거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매수를 해줬으니까 시장으로는 상방으로 보고 있네 라고 되는데, 선물에서는 외국인들이 일단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 3,819계약 정도 매도를 했죠. 시장 아래쪽으로 보는 건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콜옵션을 뭐하고 매도를 하고 풋옵션을 되게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수량 기준으로 보면 콜옵션은 이게 지금 수량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 비교하기엔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콜옵션을 매도를 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풋옵션을 매수를 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두 개를 합쳐보면은 합성 선물로 매도하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현물에서는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지금 파생 부분에서는 싹 다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주식 선물도 매도폭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얘기 자체는 외국인들도 시장에 지금 변곡점에 조금 대응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장이 만약에 안 부러지길 바랍니다만은 이건 내일 시장에서도 제가 유튜브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시장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부러지는 형태가 보여지게 되면 그때는 공격 앞으로가 아니라 일정 부분은 현금화 해야 된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 두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십시오.